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이준석이가 추가 징계를 받고 나서 던진 말이 정말 회개합니다. 감히 민주의 대영웅인 성웅인 이순신 장군을 이제 팔았습니다. 정말 가당치도 않는데요. 자, 드디어 이변 이준석 물령망동 정중여산, 유명한 워딩, 그러면서 누구도 탈당 말라, 이게 지금 도하 각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정중여산, 아주 신중하게 산처럼 아주 무겁게 행동하라는 얘기죠. 경고망동하지 말고, 이순신 장군이 출진을 앞두고 이제 병졸들에게 이제 내린 그 유명한 말인데요. 요즘 또 이순신 관련 영화가 하나 있죠. 한산인가 뭔가 있죠. 그거하고 또 이 시적절하게 자기 딴에는 또 이렇게 맞춤 워딩을 만들었네요. 이 한자 성어로 이렇게 대표되는 이준석의 저 워딩, 본인은 사실 미국 유학파 아닙니까? 영어도 뽀쩔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요, 나이가 어리다는 데서 오는 약점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원래 저런 거는 과거 가장 잘했던 사람이 김종필, 운정 김종필이었었죠. 그런 연배나 그런 사람들은 실제 한문 식견도 굉장히 높거든요. 한다면 이게 뭔가 이렇게 앞뒤가 맞는데, 이준석은 실제 제가 한문을 많이 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런 것만 몇 개 필요한 걸 주워 담은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걸 갖고 유효적절하게 시적절하게 이제 써먹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준석의 저런 망동을요, 일단 이제 경시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준석이 노리는 한 방이 있어요. 지금 저기서도 누구도 탈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이준석이 지금 승부수는 당권입니다. 당권. 본인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유승민을 이제 전폭적으로 밀어줘서 유승민에게 당권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거 성공하면 모든 게 다 뒤집어집니다. 전부 다 뒤집어져요. 어쩌면 그 후로 윤 대통령이 따로 분당을 해야 될지도 모를 그런 사태가 옵니다. 엄청난 일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서 말이죠, 저들이 이제 계산을 나름대로 해본 겁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둘 다 지금 1위, 2위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 1위 효과, 2위 효과 이런 게 있어요. 1위와 2위가 또 이렇게 합작을 해버리면, 뭐 연합을 해버리면 거기서 또 나오는 시너지 효과가 또 있거든요. 등등 계산 놓아보면 자기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충분히 이준석 시즌2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승민이 그렇게 초강수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당원도 징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XX,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 전부 막말로 규정하고, 지금 좌파들이 주장하는 그대로를 수용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당원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준석의 저 코스프레, 정말 저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위선적인데요. 저런 파렴치한 어떤 행위를요, 한 방에 찢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시민일보라고 거기에 보면 고하성 그 국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집국장인데 예전부터도 여기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아직도 여기 있군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 농객으로 있을 때 이제 이분을 글을 어느 정도 내가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오래 하네요. 그때 당시 친박이었죠, 이 고하성이는. 자, 요즘은 그 후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고하성이가 어떤 식으로 뭐 정치적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는데, 페이스북에 이준석을 그대로 그냥 찢어버리는 그런 글을 짤막한 글입니다. 하나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제가 요걸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자, 고하성 그 시민일보 편집국장입니다. 자,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이준석은 지금 잔머리 굴리느라 골치 꽤나 아프겠다. 당원권 정지 끝나고 3개월 후에 총선이라. 허허허. 기다리면 혹시 공천 받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감으로 섣부르게 탈당할 수도 없고, 제명하신 2판 4판 신당, 제명하면 2판 4판 신당 창당이라도 해볼 텐데, 크크크. 공천 못 받을 확률 99%이지만 1%의 가능성에 코가 깨인 이준석을 보면 깨소금 맛이다. 짜식, 박근혜를 흔들고 순학규를 흔든 것처럼 윤석열도 흔들면 된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자, 박근혜를 흔들고 순학규를 흔든 것처럼 윤석열도 흔들면 된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국민도 당원도 이제는 새 보수계의 정체를 알아버렸는데 그게 통할 거라 믿었다면 덩신들이다. 자, 국민도 당원도 이제는 새 보수계의 정체를 알아버렸는데 그게 통할 거라 믿었다면 덩신들이다. 자, 이게 이제 고화성의 이제 글인데요. 뼈를 때리네요. 이준석이 이제 1년 이제 추가 징계한 것은 저런 계산도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윤리위가 이준석을 붙잡아 두는 카드로도 생각했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시너지도 생각했겠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포함이 된 그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을 이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준석을 그냥 일거에 그냥 목치고 날려버리고 다시는 얼쩡거리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이제 주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좀 객관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이랄까,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뭐 100점이라고 제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것도 경우의 수 중에 한계인 것은 사실이죠. 자, 아무튼 이준석은요, 이번에 이렇게 됨으로써 자신이 이제 승부수가 딱 이제 분명해진 겁니다. 이제 경찰 조사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 여기서 뭐 아웃되면은 이제 영원히 이제 이 정치판에서 떠나야 될 상황이고,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정치 무대에 오르지도 못하겠죠. 근데 경찰 이쪽에 문제가 뭐 유야무야 되어 버린다면은 지금 분위기도 거기도 이상해요. 경찰 너무 믿을 수도 없을 것 같아. 자, 그렇게 되어 버릴 경우에는 사법적인 문제가 다 사라져 버린 상황에서는 결국 당내 문제만 남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준석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당원 가입 운동을 계속 해왔죠. 이런 포석이 원래 또 있었던 거예요. 당원 가입을 많이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지지 기반도 만들면서 당권 경쟁할 때 이제 근본 일척의 승부를 한번 겨뤄보겠다, 이제 이런 건데요. 거기에 더해 유승민이가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데요. 과거에 유승민이가 이렇게까지 뜬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선택이지만 뜨고 있단 말이죠. 과거에는 유승민이가 여론조사에서 일이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기이하게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이준석이까지 이의를 해버리니까 이게 간단히 볼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문적으로 이런 계산을 잘 하는 사람들은요, 비상을 걸어야 됩니다. 이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유승민에게 만일에 당권 간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뒤에 일어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준석은 뭐 완전히 그냥 복권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적시로 이 징계 무효가 됩니다. 징계 모든 게 없던 게 다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사무총장 같은 자리를 줄지도 몰라요. 이준석에게. 유승민이가 만일에 당 대표가 된다면은, 자,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참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딴 거 없습니다. 이준석을 저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승민을 잡을 선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저는 뭐 아직 답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좀 가봐야 돼요. 지금 누구다 하고 한 사람한테 몰빵하지 말고 경쟁을 붙이세요. 경쟁을. 그래서 여론조사 지지율도 보고 당내 민심도 보고 이러면서 두루두루 해서요. 확실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나중에 힘이 이제 쏠리도록 그때 단일화 같은 것을 통해서 1대1 대결을 유도해야 됩니다. 안철수까지도 이왕이면은 그 경쟁 그룹 안에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안철수 포함한 친윤 그룹에서도 몇 명 나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요. 각자 경쟁을 하다가 특정한 시점에 가면은 이제 하나로 이렇게 단일화 해주면 좋겠는데, 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안철수 같은 경우 이번에 보니까 아주 의욕적으로 뛰고 있던데요. 사퇴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몰라요. 안철수에게 나중에 총리 자리 같은 걸 제안하면은 그 가능할까요? 근데 안철수는 총리하는 걸 벌써 본인이 고소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본인은 그런 건 관심 없다. 오로지 이제 대선이 목표인 사람이고 총리 출신이 오히려 대선에는 불리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 당권에 올인한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에 안철수가 끝까지 마위해버리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친윤과 유승민 중에 유승민도 조금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안철수가 중도에 뭐 제왕 이런 소리를 들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유승민 표와 일정 부분 공유하는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유승민에게도 타격이 갑니다만, 그러나 3자 대결에서 오는 표 분산 효과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친윤 그룹의 후보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큰 이익을 보는 후보가 누구냐? 그게 만약에 유승민일 가능성이 있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 경우에 어부지리로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3자 대결에서 어부지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구도면은 유승민 간단치가 않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유승민을 잡을 수 있는 후보를
좌우지간 찾아야 되고 그 찾는 과정은 한 방에 너 당신이야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 정당이기 때문에 경쟁을 이제 붙여보고 거기서 살아남는 자에게 모든 지지를 몰아줘야 된다. 가령 내가 뭐 A 누구를 내가 지지했는데 당권 주자로서 친윤이다 이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이 사람이 지지율이 뜨지 않고 좀 시들시들하다. 그래도 끝까지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할래. 이건 나빠요. 나중에 가면요, 이 사람이 이 도저히 당선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말 갈아타야 됩니다. 이길 후보들한테 이게 표가 넘어와야 돼요. 이게 바로 사표 심리인데 이게 분명히 여기서는 작동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승민을 저지하는 그런 선수를 진짜 확실한 카드 하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당 안에 없으면 외곽에서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숙명입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피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